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요.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그 정확한 의미는 어떤 하나의 뜻을 선택해서 정한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하나의 단위라고 적절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이스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어떠한 뜻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의 다양한 뜻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의가 옳다거나 또는 그르다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정의가 선택되든지 간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용어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한 이유는 그 용어가 사용된 시대적, 역사적 맥락을 무시함으로써 그 용어가 지닌 풍부한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의라는 말 대신에 교육이나 교육학 분야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즉 교육과정의 개념을 크게 네 가지로 묶어보고 그 관련성을 역사적 맥락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크게 교육과정이란 교육 내용이다. 교육과정이란 학습 경험이다. 교육과정이란 문서 속에 담긴 교육계획이다. 교육과정이란 실제로 체험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반성이다 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과정은 교육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에 개정 작업이 있을 때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는 교육 과정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각급 학교, 즉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들의 종류나 중요도, 시간 배당 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라고 보도하면 그것은 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목의 종류, 필수 선택의 구분, 각 교과에 배당된 단위 수 등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배우게 될 교과목의 목록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에게 교육 과정을 보여달라고 요청드리면 국어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 기능, 문법, 문학 등에 관한 주요 주제를 열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은 교육 과정을 해당 교과의 강의 요목, 즉 가르쳐야 될 내용의 일련의 차례나 순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육 과정은 한 수업에서 가르칠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 놓은
강의 요목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과정을 교과들의 목록이나 교과들의 강의 요목인 교육 내용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하는 일을 대략적으로 알리고자 할 때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교과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교육 내용으로 답하는 것은 쉽고 편안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 과정을 학생의 학습 경험으로 접근하는 분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목적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에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주요 교과들을 배웠지만 조금도 그의 행동이나 삶이 나은 방향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학습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라 하여도 학생들에게 학습되지 않는다면 교육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겠지요. 교육 과정을 학습 경험으로 보는 입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가 교육 목적이라면 교육 과정은 학교의 시간표에 제시된 교과목의 목록이나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교수 계획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갖는 경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는 모든 경험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경험 중에서 계획된 경험으로 한정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계획하는 경험이란 어떤 것일까요? 경험이라는 것은 클리버드라는 학자의 지적처럼 교육 과정 분야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학교가 경험을 계획한다는 말은 학생의 능동적 경향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작용하는 환경 조건을 계획, 조작해서 가치 있는 경험을 적시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교육 계획을 문서 속에 교육 과정을 문서 속에 담긴 교육 계획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과정을 정의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서란 그릇과 같고 그 속에 채워지는 것이 내용이라는 의미를 가지듯이 교육 과정을 문서 속에 담긴 계획으로 본다는 것은 계획 내용의 종류만큼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과정 문서 속에 담긴 내용이 교과들의 목록이나 교과 속에 포함되는 주요 주제들이라면 교육 과정의 의미는 교육 내용으로 생각되고 교육 과정 문서를 채우는 내용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갖는 학습 경험의 총체라면 교육 과정은 학습 경험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을 문서에 나타난 교육 계획이라고 보는 입장은 교육 과정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는 빈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에게는 교육 과정이 문서 속에 담긴 교육 계획이다라는 이 정의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을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그 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서를 만들거나 다루거나 평가하는 그런 일들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만들거나 취급하는 문서의 내용이 교육 내용이나 학습 경험 또는 학습 성과들만으로 구성된 것들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문서에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과정은 문서 속에 담긴 교육 목적과 내용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방법, 평가,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교육과정을 학습 성과, 학습 내용, 학습 경험보다는 학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예비 교사들이나 현직 교사들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 만든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과정을 실존적 체험과 그 반성으로 보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어원은 라틴어 꾸레레입니다. 꾸레레는 마차 경주에서 말들이 따라 달려야 하는 정해진 길, 즉 코스를 뜻하기도 하고, 경주에서 각각의 말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달리면서 갖는 체험의 과정, 즉 이런 체험의 과정으로서의 코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육 과정을 생생한 체험과 그 반성으로 보는 관점은 후자의 해석, 즉 꾸레레는 경주에서 각각의 말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달리면서 갖는 체험의 과정이다 라는 해석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꾸레레로서의 교육 과정은 교육자나 학습자 자신이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을 접하고 읽고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는 체험과 그 반성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라는 말은 닮은 꼴이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유형을 구분할 때는 그 이유와 방식이나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유형의 구분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의 유형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공식적 교육과정입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이란 공적인 문서 속에 담긴 교육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청에서 만들어내는 교육과정 지침, 지역교육청 차원의 장학자료,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학교교육과정 등이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 교육과정입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의미를 매우 축소시킵니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다고 하여도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겠지요. 글래턴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분이 교육과정의 유형을 분류했는데요. 여기에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문서화된 교육과정으로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이나 교육계획을 말한다면, 실제적 교육과정은 가르친 교육과정, 학습된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된 교육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가르친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실제로 수업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학습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한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된 교육과정은 평가를 통해서 사정되는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교육과정입니다. 영교육과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공적인 문서에 들어있지 않거나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가 없는 교육 내용들로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실천, 환경 등과 그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활동은 크게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평가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활동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순환할 때 학교 교육의 성과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특정한 교과들의 목록이 담긴 문서, 학습 경험의 계획에 관한 문서, 의도된 학습 성과들의 목록을 적은 문서를 만드는 활동도 교육과정 개발 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개발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고 방치될 때 일어납니다. 전문 인력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교육과정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과정 평가입니다.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값을 매기는 활동, 즉 교육과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 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개발평가, 계획된 교육과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과정 운영평가,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적 산출물에 대한 교육과정 성과평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수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교육과정 활동은 국가, 지역, 학교, 학년, 학급, 학생 등의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 체제나 지방 분권적인 교육과정 체제를 선택했을 때 수반되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들의 절충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지침을 발표하고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과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을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에 맞추어 재개발, 운영,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교육과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도를 담은 문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해서 결정 고시하고 초, 중, 등 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대한 기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란 교육에 대한 지역의 의도를 담은 문서 내용을 말합니다. 국가 수준의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교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은 시도와 지역의 특성과 실정, 필요와 요구, 교육 기반, 여건 등의 제요인을 조사 분석해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보완하며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실태를 반영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서 교육에 대한 학교의 의도를 담은 문서 내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핵심으로 구성합니다.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가 결정한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침으로 구성합니다. 여기까지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교육과정 과목에서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학습 목표 진술 방법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